안녕하십니까. 이지피지 행동분석 연구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아주 기본적인 공동관심의 정의를요, 형태적인 면, 기능적인 면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이 공동관심이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요,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안 되고 부족하다라고 말하기 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나? 이게 안 된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어떤 양상으로 안 된다는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알맞는 중재를 우리가 계획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동관심 발달의 결핍은 자폐의 가장 이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1살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 이제 1살 되기 이전이니까 보통 진단이 내려지기 이전이 되겠죠. 그 이전에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진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적장애나 또는 특정한 언어지연과 비교했을 때도요, 당연히 같은 발달 연령끼리 비교했을 때 유독 자폐 아이들만이 유일하게 공동관심의 부재를 보인다고 하고요. 그렇기에 이 공동관심의 부재는 자폐와 다른 발달적 장애를 8에서 90%를 구별해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여러 가지 자폐를 진단하기 위한 이제 도구들이 있잖아요.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위한 이제 유아 스크리닝 진단 도구들은요, 이미 공동관심 부재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료사 선생님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단을 내리지는 않죠.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진단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체 어떤 성향을 보여서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이 진단이 내려졌고 그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알맞는 중재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관심은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통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프를 보면요. 이제 겁먹으실 것 없고 슬쩍 대충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4개의 선, 4개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3개는 좀 비슷하게 다 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 같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다른 그래프들과 약간 다른 모습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거면 됩니다. 충분해요. 아주 그래프를 잘 보셨어요. 이전 강의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일단 대충 기억을 해봅시다. 공동관심이 2가지로 나눠졌었는데 RJA, IJA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랑 그리고 먼저 시작하는 거, 개시하는 거로 나눠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요청하는 거, 요구하는 그 능력과는 이 공동관심은 다르다라고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자료는요. 이제 요청하는 기술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먼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먼저 뭘 달라고 얘기를 하든 공동관심을 먼저 하는 거가 됐든 먼저 하는 거.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반응만 하면 되는 반응에 대한 그런 그래프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비슷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쉽게 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RBR 진한 선으로 된 거는요. Responding to Behavior Request. 그러니까 누가 뭘 요청하면 하는 거.
아, 나 저기 그 펜 좀 줄래? 물 좀 갖다 줘. 뭐 이런 내 요청에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9개월에서 18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면서요. 이 요청하는 RBR 기술이 요청하는 거에 반응하는 RBR 기술이 점점 잘 증가해 갑니다. 퍼센테이지가 늘어나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점선 RJA 공동 관심에 반응하는 거. 어이구 저기 좀 봐봐 라고 내가 얘기하면 아이가 같이 쳐다본다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 역시도 잘 증가합니다. 왼쪽 볼게요. 왼쪽은 게시하는 내용이죠. 진한 선 IBR은요. Initiating Behavior Request서 자기가 뭘 달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 뭘, 저거 자동차, 버스 뭐 이런 것들 안아줘 이런 요구들을 아이가 하는 거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증가하네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실선 IJA 공동관심을 게시하는 거는 좀 달라요. 계속 증가하지 않네요. 사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15개월쯤에는 더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두 가지 이 그래프는 이 자료는요. 자폐 아이들의 자료가 아니에요. 정상 발달에서 이렇게 발달이 되더라 하는 그래프라는 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 정상 발달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는 정상 발달과 자폐 위험군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위험군이라 하면요. 자폐 진단을 이후에 받게 되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는 8에서 18개월까지로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폐 진단을 받게 되는 아이들을 이제 위험군이라고 이제 연구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요, RJ의 공동관심에 반응하는 거. 두 번째 B 그래프는요, IJA 공동관심을 게시하기. 마지막 C 그래프는요. 요청하기, 요구하기를 자기가 먼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각각 기술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A 그래프 RJA 공동관심에 반응하는 것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죠.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정상 발달군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위험군인데요. 위험군의 아이들이 정상 발달에 비해서 지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IJA를 보면요. 공동관심을 게시하는 거 앞서 연구했던 연구자들과 다른 분들이 이제 연구하신 건데요. 그런데 보면 이 기술의 발달의 양상이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랑 비슷해요.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 이 RJ는 지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반면에 이 IJA는 8에서 10개월까지는 꾸준하게 증가를 잘 하다가 15개월에 마찬가지로 매우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후에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양상이 정상 발달이든 위험군의 아이들이든 역시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양상은 비슷한데 일단 지연이 되어 있죠. 위험군의 아이들이. C그래프 마지막 요청하기를 보면요. 모두 증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증가는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A 그래프도 RJA도 똑같이 증가를 하고 C도 증가를 하는데 다른 점은 이 요청하기는 시작점이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횟수로 이제 요청을 해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위험군의 아이들이 정상 발달에 비해서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각각의 기술들이 발달 양상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분명한 거는
RJA, IJA 요거 하기 이 모두 각각 다른 발달의 양상을 보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RJA, A랑 C는 어쨌든 꾸준히 증가를 하는 반면에 이 IJA는 조금 양상이 다르네 라는 거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